운동을 하시다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손상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의 정명곤 원장입니다. 최근 파리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구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스포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손상의 빈도 역시 많아지게 되었는데, 일전에 어깨 외상과 관련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이 외상에 취약한 부위이고 스포츠 손상 역시 잘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깨 관절은 이 골프 티 위에 골프 공이 올라가 있는 불안정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른 관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깨에 잘 발생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랩 병변과 이두박권 병변입니다. 이 슬랩 병변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부 관절 와순 전후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 와순이라는 조직은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와라는 부위 주변을 싸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관절와 주변에 있는 관절 와순이 이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관절 와순 중에도 이 시계로 치면은 11시에서 1시 방향, 이 사이에 있는 부위를 상부 관절 와순이라고 하고, 이 상부 관절 와순에는 이두박권의 긴 힘줄이 붙게 됩니다. 야구나 배드민턴과 같이 공을 던지거나 라켓을 휘두르는 등 어깨에 꼬임과 회전 동작이 있는 동작에서 이 이두박권이 당겨지게 되면서 이두박권이 붙어있는 상부 관절 와순이 당겨지게 되어 2차적으로 염증과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슬랩 병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해외의 많은 야구 선수분들이 이 슬랩 병변을 갖고 있다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류현진 선수가 2015년도에 이 슬랩 병변으로 수술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관절 탈구와 아탈구입니다. 어깨 관절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탈구 혹은 완전 탈구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빠지는 것을 불완전 탈구 혹은 아탈구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칭해서 관절 불안정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깨 관절의 탈구는 대부분 전하방, 즉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부위의 관절 와순의 손상이 잘 동반이 되고, 이 손상을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팔이 벌어지고 돌아간 채로 앞쪽이나 뒤쪽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했을 때 이 어깨 탈구나 아탈구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특히 몸싸움이 심한 운동, 아이스하키라던가 혹은 이제 미식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에서 이 탈구나 아탈구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준비한 그 체조 선수 중 영홍철 선수의 딸인 여서정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깨 탈구 부상을 입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흔하지만 젊은 분들한테서는 상대적으로 덜한 빈도를 갖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회전근개는 어깨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이고,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인 힘줄에서 파열이 잘 생기게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힘줄이 얇아지고 약해진 경우에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도 팔이 어깨 높이로 올라가는 동작이 많은 테니스라던가 농구, 배구와 같은 운동을 장시간 과도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젊은 분들도 이 회전근개에 파열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과격한 운동을 할 때에도 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몸싸움을 할 때 팔이 심하게 당겨지거나 혹은 체중이 실린 채로 넘어지게 될 때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구 선수 중 이소영 선수가 작년에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받았고, 이제 올해 초에 리그에 잘 복귀를 해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병변들보다 좀 더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어깨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의 염좌와 파열입니다.
사실 이 염좌와 파열은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이 가능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발생이 가능한 병변입니다. 어깨관절 주변에 있는 여러 근육, 그리고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인 힘줄, 그리고 뼈랑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라는 연부 조직이 있는데, 이 부위에 적은 힘이라도 단기간에 반복된 힘이 가해질 경우, 혹은 이제 체중이 실린 채로 넘어지는 등 강한 고에너지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경한 정도에는 염증 반응만 발생하는 경도의 염좌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관절의 탈구까지 유발하는 인대 파열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간단한 보존적 치료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방과 방지와 치료법은 신체의 극한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이제 훌륭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제 온 몸을 사용을 하시는 프로 선수들 말고 취미로 운동을 즐기시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프로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할 때 고에너지 손상인 사고 등의 발생은 실제로 100% 예방과 방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고의 발생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에너지 손상,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운동을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구나 보호대를 사용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스포츠 밴드나 스포츠 테이핑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같은 고에너지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른 운동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신체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운동이 시행될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관절 주변의 스포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깨 운동 전 충분히 이 관절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되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 정도나 빈도, 강도 등을 설정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손상은 별도의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운동을 고집하고 지속을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셨는데도 이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이 경도의 스포츠 손상인 경우에는 경구 약물이나 혹은 물리치료,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나 도수 치료와 같은 비침습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침습적 치료인 주사 치료 등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 손상이 매우 심해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슬랩병변이라던가 관절의 불안정성 혹은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서울병원의 정명곤 원장이었습니다.